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365일 동안 열심히 떠들고 있는 천만쌤입니다. 이렇게 또 새벽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유쾌한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 참 괜찮은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사람은 한번 눕기 시작하면 계속 눕고 싶어요. 자고 싶고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더라도 꼭 1교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강추하는 그 관계의 기본값에 대해서 한번 잠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모든 정신과 의사들은요, 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태도. 그것은 바로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 나의 취향, 나의 생각, 나의 입장을 말하지 않아도 이 상대가 알아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나를 20년 넘게 키워준 부모님조차도 내가 표현하지 않은 것을 미루어 알 수는 없어요. 오래된 사이라면은 그 마음이 그 맞는 관계라면은 이 딱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눈빛만. 응?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말은 틀렸다고 하네요. 틀렸다. 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관계였다면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함께한 수많은 연인과 부부와 친구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등을 돌리고 인연을 끊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참 반전이네요. 그래서 좋은 관계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오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이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관계예요. 예? 물어보는 관계다. 이 사랑한다면 표현하라. 표현. 함께하고 싶다면 진실해져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표현하고 진실해져야 돼요. 이 말에서 생기는 갈등보다는 이 말하지 않아서 쌓이는 오해가 그런 인간관계에 훨씬 더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간혹 이런 일들이 많아요. 특히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표현 좀 하세요. 표현. 천만쌤한테 좀 표현 좀 하십시오. 사랑한다, 좋아한다 표현 좀 하시고. 농담이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신랑, 와이프한테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십시오. 애인들이 아니지, 애인한테, 연인한테 표현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딴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웃자고 한 얘기고, 하여튼 표현을 잘하는 그런 찐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삼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노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기 시작하네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게 노사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어떤 때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제 총파업 보름 만인 23일이죠. 23일에 임금 교섭을 제기를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삼성 사측하고 이 전삼노가 이날 경기 시흥캠퍼스 나노파크 교섭장에서 약 8시간 넘게 임금 교섭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이 노사를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이 정회를 합니다. 그리고 속회를 반복하면서 이 교섭을 막 벌이다가 오후 5시 반쯤에 협상을 종료합니다. 임금 인상률을 비롯해서 이 전삼노가 제시한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는데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이 전삼노는요, 이 교섭 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29일까지 사측의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를 했고 29일부터 3일간 집중 교섭할 거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교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3주가 지나면 파업 효과가 더 나타나기 때문에 총파업 3주가 지나는 29일에 협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협상에서 사측이 가져온 안건은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앞서서 사측은 지난달 말 중앙노동위원회 그 3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 5.1%를 제시를 했어요. 전선들은 기본 인상률 3.5%를 반영해가지고 평균 임금 인상률 5.6%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 노조 창립 휴가 일일 보장, 성과금이네요. 제도 개선, 이 파업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잘 합의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뭐 요즘 파업하는 숫자는 많이 줄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참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좀 삼성으로서는 좀 쪽팔리는 겁니다. 쪽팔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마트폰 접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다고 하는데 현재 AI 기술하고 폴더블 폰을 합치니까 그 AI 기능이라 그러죠. 이 AI 기능과 이 접는 구조 모두 활용도가 배로 높아졌다고 하네요. 갤럭시 Z 플립 6를 일주일간 써보면서 이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쁘다는 그런 단순한 인상을 넘어가지고 AI 기능하고 폴더블 구조 모두 실생활에서 적극 사용하게 됐다고 하는데 기자분도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좋은가 봐요. 이런 뭐 캠코더 모드, 인터랙티브 커버 화면 등 재치 있는 기능도 더해지면서 Z 플립 6가 2030 세대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 이유를 알겠다는 거겠죠. 이 가장 눈에 띄는 개선점이 카메라 기능이래요. 카메라 기능. 삼성이 오는 24일에 공식 출시하는 Z 플립 6는 후면에는 5천만 광각 카메라 탑재했고 전작의 약점을 해소했고요. 전작은 1200만 화소 카메라만을 탑재해가지고 S 시리즈 대비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은 개선된 카메라 화질에 AI 기능을 더했고요. 이 플립 6를 반으로 접은 뒤에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는 그 플렉스캠이라죠. 그런 모드의 AI가 피사체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줌이 설정이 돼요. 최적의 사진 구도를 완성해 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거나 손으로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진 찍을 자세만 취하면 됩니다. 또한 플립6의 만의 그 접는 구조를 활용해 가지고 캠코더 모드도 새로 도입을 했고 이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혀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은 줌인, 줌아웃 레버가 이 가운데 나타나 가지고 안정감 있는 그런 촬영이 가능했다고 해요.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선보인 바 있는 통역 기능은 그런 접는 구조를 만나서 아주 더욱 편리해졌대요. 그 외부 화면하고 내부 화면에서 동시에 이런 통역 내용을 제공을 해서 상대랑 마주보고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 유용해집니다. AI가 상대방과 주고받는 메시지 분석 후에 답장을 제안하는 답장 추천, 이 답장 추천은 접는 구조의 활용성을 높였는데 그 상황에 맞는 답장을 3가지 제공하는데 대체로 곧바로 사용하기 손색이 없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플렉스 윈도우를 활용해서 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 플립 6를 펼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답장할 수 있대요. 한편 스노우볼처럼 움직이는 플렉스 윈도우의 그 인터랙티브 커버 화면은 아주 재치를 더했네요. 이 플립 6를 접어가지고 한 손에 딱 잡고 흔들면은 이 스노우볼처럼 캐릭터가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튕기면 또 튀어 오른다. 결국은 소소한 재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후면 카메라의 약점을 좀 보완했어요. 그래가지고 AI 기능의 활용성을 높여가지고 플립 6의 그 약점으로 꼽혔던 2030 그 고객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에 따르면 사전 판매 고객 중 2030 기종이 Z 시리즈 중 처음으로 50%를 넘겼다네요. 야,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전문의들한테. 근데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이거 한번 사보세요. 상당히 끌립니다. 저희가 봐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가볍고. 지금 솔직히 뭐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여유 있는 분들은 꼭 하나 구입하셔서 한번 잘 쓰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끌리는 제품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HBM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3년 내에는 엔비디아의 적수가 없을 것이다. 이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그 제주 포럼에서 참석해서 말은 한 말이에요. 3년 내에 엔비디아 적수가 없을 것이다. 그 엔비디아는 AI 시장을 선도를 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그 기업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2014년 7월 주당 4.5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달 20일 기준 주당 가격이 1118달러입니다. 엄청 놀랐네요. 10년 사이에 무려 300배는 올랐습니다. 300배. 300배. 거의 코인보다 더 오른 것 같아. 당시 1억 원을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했으면 현재 300억 정도 가치로 불어나게 됐을 거라는 의미죠. 그런 흐름에 맞춰서 전 세계 기업들은 엔비디아하고 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만 TSMC하고 국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이 대표적인 AI 동맹 기업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설계 세계 1위 회사죠. 엔비디아, 팹리스, 세계 1등인데 이 마찬가지로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랑 협력을 해가지고 매년 확대 나가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젠스랑 CEO가 대만계 미국인 점을 언급을 해가지고 두 회사의 관계를 동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TSMC는 최신 그 GPU에 이어서 그 대화형 AI 챗 GPT 분야에서도 엔비디아랑 손잡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2등 파운드리 회사인 삼성과 이 동맹 관계는 이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대만계라서 엔비디아는 2나노 그 미터의 그 반도체 개발을 TSMC, ASML, 그 시놉시스 등과 협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ASML은 첨단 노광인 EUV 기술과 시놉시스는 전자 설계 자동화 이쪽 파트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EDA, 이 전자 설계 자동화인데 이거는 반도체 회로하고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EDA. 이 과정에서 하여튼 TSMC는 80조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엔비디아 납품을 위한 2나노 공장 4곳을 짓기로 했고요. 엔비디아의 미래 제품군도 TSMC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네요. 앞서서 엔비디아는 이미 메인 GPU 양산 업체를 삼성전자에서 TSMC로 변경한 바 있고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부의 주요 고객이 경쟁사로 넘어가서 아쉬운 결과라고 하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4나노하고 5나노 경쟁 초기에 삼성이 TSMC에 밀렸던 나비 효과가 지속되는 그 현재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랑 퀄컴 등은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한번 라인을 바꾸면 재차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그 HBM3 엔비디아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엔비디아 AI 동맹에 합류를 했어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TSMC가 파운드리를 맡는다면은 하이닉스는 AI용 GPU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HBM3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 HBM은 이 DDR4DRAM과 같은 기존 메모리 기술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데이터 전송률하고 낮은 전력 소비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메모리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난 2009년 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연구를 했는데 2014년 세계 최초로 TSV 기반의 1세대 HBM을 시장에 내놨고 21년까지만 해도 이 HBM은요 하이닉스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는데 이 지난해부터 이제 효자 노릇을 한 거예요. 효자 노릇.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거예요. 이 영향 때문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68% 증가해서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오랜 HBM 시장 투자가 결실을 이룬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동맹을 강화해서 이전 HBM 사업 비중을 대폭 상향시킬 거예요. 일단은 보고서 등에 보면 하이닉스 내년 연간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수준으로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었고 업계에서는 하이닉스가 현재 개발 중인 HBM4 공급을 통해서 주 엔비디아랑 동맹을 더욱 확대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9월 대만에서 열리는 반도체 종합 전시 세미콘 그 타이완에서 팀 엔비디아 이렇게 협력 강화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사장이 그 세미콘 타이완 기조 연설자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하이닉스가 이제 세미콘 타이완 기조 연설에서 일단은 참여하는 건 이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이고 그 하이닉스 사장은 기조 연설 이후에 TSMC 핵심 경영진하고 대담을 하면서 이 차세대 HBM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하이닉스, TSMC로 이어지는 삼각 동맹은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AI 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컴퓨팅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고사양 GPU의 현지 판매를 통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대중국용 저사양 GPU를 별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국내 중소기업들도 엔비디아랑 협력을 강화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이크래프트, C랩, 제이시언 시스템, IT아이즈, 이스페터시스, MDS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바짝 붙어 있어요. 바짝 붙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동맹하고 소리치고 있어요. 하지만 조만간 삼성전자도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HBM에 관련된 소식이 나올 거예요. 우리 이재용 회장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31일 정도 이때 컨퍼런스 콜에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성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주가가 막 슉슉슉 올라가도록 좋겠죠. 뭐 응?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면은 막 개미들 판다고 난리야 지금. 그러다 주가가 좀 처져요. 계속 처집니다. 외인들이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어느 정도 개미 물량을 좀 털어내야 돼요. 아직까지 털어내지 못해가지고 주가가 좀 약간 밑으로 치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미 물량 털리기 시작하면은 털어내면은 주가가 이제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때까지 좀 멘탈 관리 잘 하면서 우리 한번 잘 견뎌 봅시다. 어차피 뭐 HBM은 하이닉스가 먼저 했더라도 그 이후로 이제 물량 공사로 이제 삼성이 따라잡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삼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